네, 오늘은 우리 일병동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임 선생님의 12단계 중에 2단계 점검 발표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입원이시고 첫 번째 2단계 점검 발표입니다. 2단계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우리 임 선생님 2단계 발표 지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임 선생님이 병원 생활 하시면서 2단계를 잘 실천해 오고 계셨던 증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2단계에서 우리 임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발표하시는지 잘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목사님. AA 12단계, 2단계 점검 발표.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보다는 많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함을 깨닫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 당신은 AA 1단계 발표에서 우리는 술 앞에 무력했으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활을 처리할 수 없었음을 시인했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는 알코올에 굴복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알코올에 중독된 나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고 불안, 초조, 불면, 환시, 환청, 짜증 등으로 마치 살아있는 좀비처럼 변해갔습니다. 대인관계도 무너졌고 가정도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빛을 싫어했으며 어둠 속에서 알코올에 호적되는 좀비였습니다. 2. 나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의 단주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음주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1. 단주에 도움이 되는 사람. 현재 가장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 단주 한우 여러분들과 단주에 힘을 실어 앞에서 또는 뒤에서 큰 도움을 주시는 주치의 의사님, 김한석 원장님, 상담사 서현정 선생님, 또 복지센터 선생님, 마중물 모임 광산구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매일 1층 병동을 지켜주시는 보호사님들과 환하고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홍일점 간호사님, 그리고 저의 형제분들, 저의 가족 모두가 저의 단주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음주를 조장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입원한 지 벌써 3개월 지나 지금 4개월 되어 갑니다. 더 이상 저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알코올, 술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국어사전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아마 절주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본다면 강하게 어필할 것이고 말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만 날이냐 절주를 공고하며 보내겠습니다. 3. 나의 대인 관계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은 어떠한 것인가요? 긴 세월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야만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나 함께 어울려 하는 여가활동 등을 문제없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나 형제,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환우들과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마음과 정신이 맑아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협심자, 단주를 잘하고 있는 단주 선후배 또는 함께 생활하는 동료 혹은 치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에게는 협심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의 단주와 재발 그리고 다시 단주를 위해서 오랜 기간, 아니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여수 김인 선생님을 보면서 매일 즐거운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꾸준한 자기 계획에 맞춰 건강한 운동으로 체력도 키우시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시며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들리는 소문에 김용님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신 절대자님께서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저의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주와 위기관리를 위해서 협심자의 도움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주위에 온갖 유혹들로 가득 차 있고 언제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1단계 발표문 중 잘 가라, 우주 저 멀리란 다짐을 되새기며 힘들기 전에 광산구 센터, 병원, 또 모든 협심자분들을 동원하여 찾아뵙고 상담을 통하여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의 협심자 관계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은 어떠한 것인가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란 단어를 산병동 시절 어떤 환우분님께서 아침마다 외치던 말이 떠오릅니다. 협심자는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용서를 구함을 서로 나누며 신뢰와 믿음과 정직하게 나갈 수 있게 한 그루 나무에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간 남은 삶의 길을 바르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분들, 아마도 남은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2의 제3의 협심자가 되고 싶습니다. 4. 공동치료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변 환우들이 병원에서 몰래 술을 숨겨놓기, 몰래 음주하기, 서로 음주 권하기 등의 비치료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나와 치료 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저의 단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저와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라도 밝고 바르고 건강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비치료적인 일이 있다면 치료 집단은 물론 치료에 도움을 주신 치료진 분들, 모든 분들 정성 또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상기 비치료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오점,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하며 건강과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건강한 치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짜여진 시간대로 프로그램 참여하여 몸으로 실행에 옮기고 주간에 했던 것들 중 잘못된 것, 잘된 것과 부족한 점을 적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오래 계신 분들의 무기력함과 오래 되지 않으신 분들의 화남, 억울함, 인정할 수 없는 표정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AA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A 모임에 참석한 적 있나요? AA는 나의 단주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요? 네, 있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힘들었습니다. 부끄럽고 마치 죄인인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깨달음을 느꼈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발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고 보니 모두 환경은 틀리지만 알코올 때문에 똑같은 단주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겉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속에 얼어붙은 얼음이 녹듯이 마음이 후련했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딜 가도 제가 가진 병을 숨기지 않고 말할 자신도 생겼습니다. 2. AA 모임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저에게 있어 지금 모든 게 소중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내에서 진행하는 AA 모임과 센터 AA 모임, 주간 프로그램 해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알코올과 약물에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과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회복자분들의 더 많은 좋은 경험담을 귀 기울여 듣고 참석하겠습니다. 6.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운동 중에 자전거 타기, 탁구,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신나게 달리고 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흠뻑 젖은 땀을 시원한 물로 씻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끼며 활력을 찾은 느낌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딸과 함께 했던 장난감 왕구 조립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조립품을 사서 딸과 같이 완성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못 놀아줬던 것들을 서서히 다가가서 해줄 것입니다. 7. 술 없이 즐거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번에서 언급했듯이 취미로 탁구장 등록을 해서 매일 쳐보고 싶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생활에 대해 의논해보고 계획을 짜보고 싶습니다. 즉 산책이나 근처 도서관 그리고 가까운 내과에서 캠핑을 하며 셋이서 앉아 낚시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힘든 점도 좋은 점도 말하며 듣기를 하여야겠고 시간 날 때 가족과 함께 센터도 들려서 인사도 드리고 병원도 가끔씩 드릴 것입니다. 8. 2단계 발표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 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위대한 힘은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라는 말과 같이 가족의 빈자리로 불안, 초조, 후회도 하며 화남,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일주일 동안 알코올의 힘을 빌려 마시고 쓰러지고를 수차례 뛰어내릴까. 이미 나약해져 힘도 없는 나는 곁에 있는 알코올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움직임도 없는 저의 손을 잡아준 가족, 형님들, 그리고 주치 김한석 원장님, 서현정 상담사님, 모든 프로그램 선생님들, 각 병동 보호사님들, 간호사님, 특히 일병동 홍일점 김미정 간호사님 등 따뜻한 미소와 밝은 미소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2단계 중 2단계 점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단조 공동체 사역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환우 여러분과 치료진 앞에서 건강한 단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고 노력해 나가겠음을 서약합니다. 썩어 빠진 정신머리는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처갓집을 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단주와 회복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대한 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평생 단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단주 서약과 단주 공동체 서약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저의 모든 것을 담아 본 서약을 지켜낼 것입니다. 본 서약을 널리 알리고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가족 모든 이에게 저의 이 마음을 전하면서 평생 단주와 온전한 생활을 지속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째 좀 만감이 교차하신가요? 물론 가족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제
좀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몹쓸 기대도 있었지만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마음을 옆에 그냥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래도 편안하게 지낸다고는 지냈는데 역시 가족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무겁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무거우신 거예요. 욕심대로 잘 안 돼서. 그렇죠. 뭐,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 음,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지금 딸이 9살인데 애견마랑 통화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은 봐줬는데 이제 쓰리아웃 마지막 세 번째는 못 봐주겠다. 같이 살 수가 없다. 합의 이혼을 원하는 상태이고 지금 어떤 쉼터에 같이 따로 이제 집에 안 가고 쉼터에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쉼터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인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항상 듣기 때문에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원장 선생님이나 센터 선생님도 이제 아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1박 2일로 외박을 보내주셨는데 계획에 그동안 부모님 산소를 못 간 게 생각이 나서 기필코 벌초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체력이 안 돼서 기계로는 못하고 녹슨 낫을 갈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벌초를 해드리고 온 것이 그래도 뿌듯했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제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외출로 이제 원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제사 때 참석을 하고 옛날 생각이 다시 났었어요. 결혼 전에 나 혼자 있는 모습과 결혼 후에도 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생각들을 애써서 가라앉히고 추석 때까지 잘 참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그 술이란 그것 때문에 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제1단계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술이란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 지우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제 남는 게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어느 날 내려놓게 됐습니다. 3층 끝방에서 지낼 때 바로 옆에 불문사에서 울리는 저녁밥 먹을 때 울리는 종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 날 다음부터는 반야신경을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도 덕분은 있지만 마음을 비우고 나니 걱정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하던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원장님 말씀이나 상담사 말씀 잘 듣고 따라가고 밝게 살려고 환우들과 지내면서 또 다른 회복자 노릇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보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운동이 되었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아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바람에 체력도 많이 드러났고요. 또 그걸 보고 웃어주는 환우들을 보면 제 마음이 또 편했습니다. 없던 종교도 가지게 되었고 한번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남은 삶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고 어떤 한 보호사님께서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딸과의 관계를 천천히 꾸준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한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욕심꾸러기. 임 선생님 처음에 저희 병원 첫 번째 입원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입원하셨을 때 제 생각이 나는데 여기 발표지에서도 잘 나오지만 다 잃은 상태로 오셨어요. 심지어 본인의 건강까지. 입원을 받았는데 제가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다가는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좀 후송을 보냈죠.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고 생명이 위중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신 뒤에 제 병원에 다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입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입원에 해서 지금 3개월, 4개월째인데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조심성을 갖게 되었고 바른 말, 바른 행동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환우들에게 좀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좀 항상 힘들어도 좀 우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면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처럼 뭔가를 느끼고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치료에는 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네. 얻은 게 있는 게 뭔지 좀 여쭤봤는데, 첫 번째는 신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이제 새로운 후반전, 이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형제분들하고 관계가 많이, 근데 최소한 형제분 지금 다리 뻗고 주무실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그렇죠. 아끼는 동생이 죽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 관계에 있어서도 좀 회복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 딸이 술만 먹고 죽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기억할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실천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좋은 협심자분들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여수 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까 한 분 한 분 다 나열하셨는데, 아마 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니까 옆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협심자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본인이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종교가 생겼고, 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좋은 주치의가 생겼고, 천사 같은 우리 서현정 선생님이 상담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마중물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병원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분들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 임 선생님을 응원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지 3개월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한 지 단지 3개월 조금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시면 안 되겠다 생각도 좀, 지난 그 3개월 동안에서 너무 얻은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을 단지 3개월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옳은 방향성으로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아마 얻지 못하실 게 없을 겁니다. 그게 사모님이든 딸이든 뭐가 됐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은 여러 가지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1년, 2년 회복해 가시면 아마 얻지 못하실 것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임 선생님 발표 들으시면서 조금 격려해 주시거나 뭐 조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병동 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병동의 최창원입니다. 주민님은 참 사람을 즐겁고 활발하게 웃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병실도 화려했고 분위기 참 좋아요. 그 매력을 집에서도 또 발산하여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치과집에 꼭 가겠다는 나만의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기원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조언해 주실 분 있나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본동의 저는 이 형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되지만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유병동 내려와가지고 이 형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처음 봐도 따뜻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친형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금 형님 사정이 많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뽑히지는 않지만 치면은 좀 상처가 입으니까 서로 다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뭐 조언해 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복동인자 김동민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한번 안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 뵙고 그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봤었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느꼈을 때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제가 뭘 느꼈냐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쭉 이어지니까 이제 3개월 차고 4개월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많이 득도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대한 힘을 찾았다라는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위대한 힘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나 인간이 아닌 다른 쪽에서 찾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짧지만은 12단계가 전부 다 보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통안에 눈물도 흘리셨고 그 눈물 안에 선생님이 뭘 자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느끼신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그거를 장점화 시켜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이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제일 많이 와닿거든요.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 제 자신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에 또 처음에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셨었어요. 저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 자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느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12단계 우리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한 다음에 전체를 생각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다른 환우분들에게 영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체를 생각하는 힘까지 생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김민봉님처럼 꼭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수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교육 중이실 텐데 아마 어떻게든 좀 짬내서 좀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굉장히 그 우리 회복동인대 김상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부연하고 싶습니다. 1단계 점검 발표했던 것들 당시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텐데 사모님과 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발표였던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내 부인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으니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의 조금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발표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더 같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는 내가 나를 먼저
잘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힘들을 잘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김 선생님, 김남일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1단계 발표했을 때보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성장하셨구나. 나를 봐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챙기고 이렇게 세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네요. 아주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발언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해주시면 제가 네. 네, 네. 앞쪽으로 좀 나와서 해주세요. 네. 자, 네.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저는 오행동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개월 때 주셨다고 하시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따님도 9살이다 그러고 좋습니다. 술을 버리겠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사회질을 하고 있고 지인과 함께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격려해 주신 말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산구 김 선생님 손 드셨는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한 5일 된 오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데 저보다 훨씬 더 그 성숙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봤는데 병원도 한 2달 정도 같이 생활해봤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그 딸내미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그래도 굉장히 그 어떤 꿋꿋하게 그렇게 참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협의위원은 굉장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 아주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 힘들면 절대 협의위원은 안 되니까, 제가 또 이혼 그쪽 법률적으로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해가지고 할 때는 그 애기라도 우리 그 딸내미라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병원 생활하고 또 바깥에서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래의 나라는 그 책이 있는데 지금 방금 그 광산구 김 선생님과 이제 아마 임 선생님 발표하신 임 선생님 우리 듣고 있는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예쁜 딸과 같이 가족을 회복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나의 꿈이죠. 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꿈을 잃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목표나
실천이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내 가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같은 꿈을 꿔주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꿈을 잃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분명히 나가서 갈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사실은 뻔한 소리이긴 하거든요. 뻔한 소리이긴 한데 오늘 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임 선생님의 퓨처 셀프는 분명히 에, 가족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의 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회복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될 거다. 뭐 이게 협의혼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뭐 방금 발언하신 김 선생님도 이혼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 선생님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하니까 가족분들이 옆에 점점 다가와 주시고 이혼하셨긴 하지만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가족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임 선생님이 회복을 잘 실천해 가면서 가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소중히 잘 일구어 나가면 분명히 가능해질 다가와지는 실현 가능한 꿈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서 다정하게 지금 듣고 계십니다. 누가 발언하실 건가요? 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요. 네네. 일단 임형은 솔직히 제가 참 우는 모습도 보고 혼자서 질질 짜고 다니는 것도 봤거든요. 자기는 뭐 모르는 것 같은데 혼자서 운동하면서 질질 짜고 고민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그거를 이겨 나가려고 정말로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조금 뭐라 그럴까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나은 느낌 이 양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이 저랑은 또 틀리다 보니까 가정사 자체가 저랑은 조금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언이란 거 뭐 이런 거 제대로 해준 적도 없고 해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진한테 좀 맡겨보고 마음을 추스려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치료진을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그래도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라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진을 못 믿고 진짜 거기에 몸 쉬러만 갔다면 지금의 임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임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우리 최 선생님. 그냥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 당신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에 많은 것들을 잘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유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치료진께 좀 맡겨봐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그 부분을 잘 실천하신 분이세요. 첫 번째 입원인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라고 의아할 정도로 본인의 의견보다는 주치의나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협신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 이런 분이 있구나.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태어나고 싶으시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으시고 그럴 텐데 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오늘 2단계 발표와 위대한 힘에 대한 수용과 실천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그동안 있어주신 상담사 선생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앞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우선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약간 뭐랄까요, 좀 이끌어주는 리더 역할도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동안에는 음주를 하시느라 그 모습이 좀 가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나서야 대인관계가 가능했었고 대화가 가능했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능력은 이미 있었고 오히려 더 좋았던 모습들이 술 안에 가려져 있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얻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처럼 그 여수 김 선생님 같이 확실한 협심자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나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변을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실에 계시는 가만히 좀 무기력하신 분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뭐 종교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명상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 이외에 그게 저번 주에 교수님을 만나면서 좀 드는 생각이었어요. 가족들이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선생님은 다른 일통님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말 아주 조금 한 1분 뭐 얼마나 와닿으셨는지에 대한 단계는 다르겠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나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약간의 조금의 자만감, 교만함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병동 생활을 워낙 또 잘하고 계시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생에서 뭐 술을 지운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걸 아예 지워버리다 보면 정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오히려 찾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파면 팔수록 나온다 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양한 조언들은 이제 협심자분들 위대한 힘에게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단계를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고 생에 걸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여수 김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면
네, 아마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임 선생님의 2단계 발표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